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양적 결과, 질적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발표된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측 결과와 청약 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18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19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증권사별로 환불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빠른 증권사는 새벽부터, 늦는 증권사들도 오전 중에는 환불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일차와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증권사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종료되게 됩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 목요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상장할 종목들이 없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단독 청약이 확실시됩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희망 공모가액은 25만 7천원에서 30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LG에너지솔루션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인 주관사들이 모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할인을 적용하여 제한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공모가 확정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란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정해진 금액 없이 기관 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할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결과를 모아 공모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정해지면 일반 투자자가 청약을 하고 환불을 받은 뒤 상장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가 결정된다고 했지만 대형 IPO의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 상단이 공모가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K카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종목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형 IPO는 모두 공모가 밴드 상단이 공모가로 결정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30만 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는 모두 1988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202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진행된 수요 예측의 평균 경쟁률이 1202.64대 1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2021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 결과를 2021년에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아스플로, 맥스트, 지아이텍 다음가는 네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 미만의 금액도 상단 초과하는 금액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의 가격을 높게 부른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LG에너지솔루션을 좋게 본 투자자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밴드 상단 30만 원을 초과하여 청약에 참여한 기관 수는 모두 794곳이고 밴드 상단 30만 원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759곳입니다. 여기에 미제시 435곳이 있습니다. 미제시는 여러분이 주식을 거래하실 때 시장가와 같은 개념으로 공모가가 얼마에 정해지든지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요 예측의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나타내면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를 공모가 밴드 중간, 하단 미만으로 생각한 기관 투자자는 단 한 곳도 없고 30만원 상단 초과가 51.13%, 상단이 48.87%였습니다. 결국 상단 이상으로 100%의 수요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상장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좀 더 받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인 3개월, 6개월의 분포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공모가 이하로 가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무 보유 확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긴 기간에 많이 몰려있으면 많이 몰려있을수록 좋은 것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참여한 1988개의 기관 중 정확히 3분의 2인 66.6%가 신청하였고 신청한 주식수 수량 대비는 77.39%나 됩니다. 2021년 수요 예측의 평균 의무 보유 확약은 16.34%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량 기준 77.93%는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의무보유 하격 수치를 2021년 진행된 스위치 결과와 비교하면 기존에 가장 높았던 카카오페이의 70.44%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의 의무보유 확약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20.33%밖에 되지 않고 단기인 15일이 13.81%, 1개월이 11.23%, 장기인 3개월인 23.39%, 가장 긴 6개월이 31.24%로 장기 비율이 높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간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률도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높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처럼 기간투자자 수요 측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았던 청약들은 단 한 종목도 상장의 공모가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기간 투자자 수요 측 결과만 놓고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규모가 매우 큰 대형 IPO입니다. 대형 IPO들만 모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한 종목들의 공모가 기준 상장 규모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많은 70.2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가장 컸던 종목이 크래프톤의 24조 원인 걸 생각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규모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8조, 카카오페이가 11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7조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규모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IT를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공모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규모는 무려 12조 7,500억 원입니다. 이전 가장 컸던 공모 규모가 삼성생명의 4조 8,881억 원, 최근 종목 중엔 크래프톤의 4조 3,098억 원인 것에 비해 공모 규모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기존 1, 2, 3위인 삼성생명, 크래프톤, 넷마블을 합친 것보다 LG에너지솔루션 단 한 종목의 공모 규모가 더 큽니다. 심지어 2020년 전체 공모주 청약 규모가 5.9조 원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한 개 기업의 공모 규모가 2020년 전체 규모의 2.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놓치시면 다시는 이런 규모의 공모를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IPO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2023.37대 1이 가장 높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IPO 중에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은 건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입니다. 참여 기간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에 참여한 기간수가 1988곳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에 참여한 금액의 합계를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규모가 1경 4,18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가장 규모가 컸던 청약은 카카오뱅크의 2,433억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청약 규모가 매우 큰데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경이라는 꿈의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모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때 청약 금액의 100%를 내고 청약에 참여합니다. 일반 청약자 여러분들은 청약 증거금이 50%입니다. 즉 1억 원어치의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청약하기 위해선 50%인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청약 참여 단계인 수요 측에서는 청약 증거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측에 참여할 때는 단 1원의 청약 증거금을 내지 않고 수요 측 결과가 끝나고 배정받은 만큼 일반 청약자의 환불일인 1월 21일 8시부터 12시 사이에 납입만 하면 됩니다. 물론 돈을 낼 수 없는데 무조건 큰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아예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에 참여할 때는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청약 최대치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에 1경이 넘는 돈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대치로 청약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분포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가치를 공모가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비율은 51.13%로 대형 IPO 중에선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상장하여 이름을 변경한 하이브와 현대중공업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비율은 아주 조금 아쉬운 수치입니다.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77.39%는 SK바이오팜의 81.15%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2021년에 진행되었던 청약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보다 높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없습니다. 대형 IPO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긴 6개월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34.75%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3개월인 26.03%를 더하면 장기 비율만 60%가 넘어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수준이 매우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양적 결과, 질적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약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보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높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게 우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보단 실제 배정 비율은 항상 높아만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카카오페이 때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결과 발표 당시 발표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70.44%였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70%의 수치였기에 여기서 조금만 우대 배정이 되어도 기관 투자자 물량 대부분이 상장일 매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우 좋은 소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마무리된 뒤 발표된 실제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보면 수혜 측의 신청한 비율보다 11.44%나 더 낮은 59%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주체에 오히려 우대 배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체별로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외국인 유거래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대 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인 운용사는 27.37%가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1.81%만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실상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거래 투자자들은 이와 같이 의무보유 확약을 거의 신청하지 않고도 대량의 주식을 배정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보다도 낮은 실제 배정 비율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확약만 든 것이 아니라 장기인 6개월을 신청했음에도 오히려 적게 받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공동 대표 주관회사인 골드만삭스 주식회사, JP모건 증권회사가 외국인 유거래에게 의무보유 확약 없이도 대량으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관회사를 살펴보면 공동 대표 주관회사의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증권회사, 공동주관회사의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LLC 증권,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때보다 외국계 증권사가 두 곳이 더 많고 배정 수량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다시 LG에너지솔루션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하였지만 유거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7.9%, 수량 기준 11.91%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 때도 외국인 유거래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6.6%, 수량 기준 10.36%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카카오페이와 같은 외국인 우대 배정이 계속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수혜 측 신청 비율보다 낮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 전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0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우리 사주도 상장일 매각할 수 없기에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주주는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77.39%의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6.8%까지 낮아지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4조 7,730억 원이 됩니다. 만약 실제 배정 비율이 신청 수량보다도 낮거나 더 많이 배정된다면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크래프톤보다는 확실히 적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첫 청약인 MBT부터 오비고까지 39개 종목 유통 가능 금액이 4조 5,072억 원입니다.
사실상 LG솔루션 상장일은 39개 종목 동시상장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없고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33.22%, 일반 청약자가 6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약 3조 2천억 원, 기관 투자자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결국 LG솔루션의 상장일 주가는 일반 청약자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매각하는지, 얼마나 많은 수가 매각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카카오페이 때 문제가 됐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기에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가 없어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깔끔한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밖에 없습니다. 상장 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면서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총 7곳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KB증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식이 배정되어 있고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남은 주식 대부분이 배정되었습니다. 결국 4개의 증권사를 합해 8.4%의 주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 결국 비슷해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IPO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 카카오페이 때만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한 주 플러스 추첨이었지만 대신증권은 3주를 안정적으로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례도 삼성증권의 경우 균등 배정이 모두 추첨 한 주였지만 하나투자증권은 한 주를 받고 64%의 확률로 추첨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도 증권사마다 조금씩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증권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중복 청약은 되지 않지만 최대한 증권사를 개설하신 후에 경쟁률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까지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계좌를 개설하시고 청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가장 많은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은 필수입니다. 현재 청약에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가 비대면 20일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를 통하면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고 신한솔을 통해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한 개의 증권사를 개설한 경우엔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증권사와 동일하게 20일 안에 한 개라도 개설했으면 개설이 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연계계좌 개설도 없고 비대면 20일 제한이 있는 신영증권을 다크호스로 지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영증권은 K옥션의 청약을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K옥션의 2일차 청약 마감 결과 청약자 수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16만 7,368계좌였습니다. 신영증권에 배정된 주식수는 22만 1,354주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신영증권도 그리 유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분포에서 공모가를 초과 신청한 비율이 다른 대형 IPO보다 낮은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미합약 우대 배정이 두렵습니다. 만약 카카오페이처럼 외국인 투자자 미합약 우대 배정이 된다면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신청 비율인 77.39%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대 배정 없이 최소한 실제 배정 비율이 10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상장일 유통 금액이 큰 점도 조금은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수요예측 결과에 청약을 망설인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청약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정보는 이전 영상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청약 기간 중 제공하는 실시간 경쟁 라이브 영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청약일 시작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배정과 추첨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